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 명은 금명입니다. 경술년, 정해월, 경자일, 경술시. 항상 실전 사주 팔자 분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팔자를 적시하는 순간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읽어야 됩니다. 큰 어떤 그 그림을 한눈에 유추한 다음에 일간에서 월지를 보고 뭐 한마디로 격국을 또 설정하고 또 체와 격 사이에 뭔가 이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을 한마디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 자평명리의 용신은 월지에서 잡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신을 월지에서 구하고 상신을 구하고 시신을 구하고 이런 것들 뭐 그 방법도 그대로 잘 익히면 되겠지만은도 제가 보는 어떤 방법은 일간은 체요, 월지는 격을 잡는 어떤 영역이다. 그러니까 바탕. 일간은 체요, 그 월지는 그 운명의 바탕 역할을 한다. 그 월지가 우리가 길신이든 흉신이든 뭐 기신이든 뭐 어떤 흉신이든 어찌됐든 월지는 싫든 좋든 월지는 내가 타고난 그 바탕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고 가는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인 체와 바탕인 월지에서 어떤 형성된 거기서 파생된 어떤 구조 사이에 가장 어떤 조언 역할, 한마디로 조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운명의 핵심적인 포인트, 즉 일명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어렵다면은 어렵겠지. 사주가 복잡하면은 뭘 잡아야지, 뭐가 와야지 길작용을 하고, 뭐가 오면은 흉작용을 하고,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길작용을 하는 인자를 한마디로 잘라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신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사주 80%는 다 이미 분석한 겁니다. 나머지 20%는 그 세밀한 부분에 지지에서 일어나는 형충회합 작용, 천간에서 일어나는 생극재화 작용,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수가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추리하는 것이 나머지 20%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운명에는 동남운이 와야 된다, 서북운이 와야 된다, 목화운이 와야 된다, 금수운이 와야 좋다. 이것만 분석해버려도 운명감명의 80%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어떤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십간의 특성 또 12지지에 또 어떤 나타난 형충회합의 현상,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종 신살 이런 걸 이제 양념으로 사용해서 운명의 세밀함을 좀 더 높여주는, 운명 감명의 섬세함을 높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명 통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운명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쉽게 보는 사주. 경금이라는 인자가 바탕은 해, 식신이고 일지는 상관이고 술시에 술년에 태어나면서
비견 연간에 비견까지 강하게 투관되어 있으니까 이 운명은 우리가 강약론으로 따지도 일단은 강한 사주입니다. 강한 사주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인자가 쭉 있죠. 그 다음에 뭐 12운성 가지고 뭐 병지다 사지다 이런 걸로서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평가 그렇게 보고 어찌됐든 이 운명은 강약을 떠나서 경금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그 운명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음양의 분포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금 역시 음이요, 음날에, 음의 계절에 같은 음기가 대단히 충만하다. 그렇다면 이 운명은 보는 순간에 경금이라는 인자가 좀 더 개발되고 뭔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양기가 좀 더 보충이 돼야 되는구나. 양기가 보충하기 위해서는 모군이 와야 되고 울로에서 대운의 울로에서 모군이 와야 되고 그거는 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화운이 오면 또 그 역시 좋다. 이렇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이미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숙달된 어떤 통변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관살이 혼잡되어서 어떡하냐, 이거는 이미 이 사주 공부가 한참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운명은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고 해자축월에 태어나고 자날에 태어났다. 아니면 신유술월에 태어나고 뭐 병정화가 같이 섞여서 떴더라도 관살 혼잡이 됐더라도 이것들은 조우로서도 필요하고 단순 논리로도 경금을 재련하는 데 필요하고 그렇지 혼잡으로서 뭔가 어떤 흉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운명은 바로 볼 것 없이 울로에서는 목화운이 와줘야지만이 이 운명이 뭔가 활력을 찾는 동시에 논리적으로도 음기가 충만한데 양기가 좀 더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보면 술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양기에 해당합니다. 조토고 화의 창고가 되니까. 그러나 진술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잡기라고 하죠. 근데 해월에, 자일에, 해자가 어떤 사령하는 이 시기에 술토는 경금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인자로서 작용이 충분히 합니다. 만약에 임묘진 4, 5미월이었다. 사령신이. 그러면은 이 술토는 바로 화를 부추기는, 화기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조열한 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 진술충미라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특징은 경금의 기질을 가진 자가 경금의 기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단 식상은 분명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도구다.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라는 어떤 그런 기질, 요 속성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관성도 어떤 묵시적으로 취하든 직접적으로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당신은 재주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성을 쫓아라. 관성은 국가직이요 공직이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국가 조직으로부터 뭔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용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수도 용신이요 좌도 용신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용신은 목화, 양이 되든 금수, 음이 되든 두 가지가 되더라도 양기냐 음기냐도 구분하는 것이지, 이거는 월지라서 용신이고 이거는 조우로수의 용신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체가 경금이요, 그 운명의 바탕은 수성인 식신상관이 뭔가 상관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이것을 관성을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영기관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접적으로 사용한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주 구조를 그렇게 분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놓고 경술 개강년이고 정관이 천을 기인에 깔고 앉았고 경금은 사지에 앉았고 편관은 백호가 병술, 신은 백호고, 이런 어떤 신살로서 구분을 짓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대세 분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어떤 자리를, 궁성을 논할 적에만 그렇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사주는 팔자가 뭉쳐서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묶어서 그 본성 기질을 논하고 바탕을 논하고 전체적인 운에서 뭐가 길하고 뭐가 흉한지 이런 걸 유추해내는 것이 인명 감정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